그리고 오후 이제 2시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차이 나죠? 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요즘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웠다 풀렸다 그래요. 추웠다 풀렸다가 그렇군. 새벽엔 춥고 낮에 차 안엔 또 덥고. 그렇구나. 여기는 추워요. 아 근데 막 조금 한국에서의 다른 추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뭔가 되게 그러니까 얼굴 뭔가 칼바람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온이 막 그렇게 낮진 않은데도 그래도 조금 춥다 이렇게.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기온차에. 이제 1분 뒤에 시작을 해볼 건데 혹시 저번에 수업 우리 미드업 할 때 함께 해주셨었던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처음이신가요? 오케이. 그러실 수 있어요. 헤헤헤.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렇구나. 우선은 그럼 여러분 저번에 수업 미드업을 이렇게 참여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이런 스티브 잡스나 오프라 윈프리나 다른 강연자의 영어 컨텐츠로 공부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없구나. 없으신 거죠? 그럴 수 있어. 별님이 누군지 궁금해요. 접니다라는데 그 접니다가 누굴까요? 지혜님인가? 별님 안녕하세요. 이름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지 궁금해요. 별님 안녕하세요. 아까 손 드셨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지금 말하는 게 어려우신가 봐요. 오케이. 우선은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 컨텐츠 중에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걸로 공부해 보셨었어요? 주무시나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새벽이니까. 괜찮아요, 지혜님. 어여오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지혜님은 저랑 같이 수업을 듣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작년 11월에 스티브 잡스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셨다고 얘기해주신 거예요. 아무튼 결론은, 영어를 공부하는 컨텐츠가 다양하잖아요. 우선은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영어는 하고 싶은데 그러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우선 평소에 내가 뭐에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뭐가 친숙한지를 잘 보시는 걸 추천해요. 1번. 왜냐면 평소에 나는 음악 듣는 걸 진짜 좋아한다. 즐겨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팝송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한 거 하고요. 만약에 나는 평소에 드라마 너무 좋아한다. 너무 요즘 더 글로리 시즌2 기다리고 있다. 막 이러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드라마나 영화로 공부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20대부터 그런 자기계발에 대한 키워드가 조금 많이 인생에서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강연 들으러 진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막. 여러분들이 아는 김미경 학장님도 있고 김창욱 교수님 막 강연도 막 따라다니고 그랬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할 때도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컨텐츠가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난 한 번도 이런 컨텐츠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하신 분들은 이런 걸로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구나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드리고 싶었고요. 우선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타임이고
앞으로 21일 그리고 28일에도 또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이 스티브 잡스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우선은 저번에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생략하고 큰 틀만 얘기하면 스탠포드에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세 가지 three stories를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컨텐츠는 그래서 저번 달에 한 거예요. 아니, 저번 달이 아니 저번 모임에 1일 날 했었거든요. 그때 주제가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읽어주실 수 있어요? 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마이크 켜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읽어주세요. 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connecting the dots. 잘했어요. 그렇게 돼요. 혹시 해석하실 수 있으신 분 도와주세요. 나의 첫 번째 스토리. 는 뭐래요? 연결, 연결. 뭔 연결일까요? 점연결. 점 연결.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게임하고 놀았던 건 기억해요? 네. 게임 중에 그냥 종이에다가 점이랑 숫자가 써 있는데 그 1, 2, 3, 4, 5, 6, 7, 8, 9, 10 그 숫자 순서대로 직선을 그으면 완성되는 그런 놀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그 점들과 이렇게 점 옆에 숫자가 있을 때는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를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어느새 동물이 나오고 막 고양이 얼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듯이 인생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 딥한 얘기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다루진 않았지만 그냥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스티브 잡스는 자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퇴하기 전에 이제 전공에 이렇게 정해진 거를 듣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자퇴할 거. 그래서 자기가 그때 캘리그라피에 대한 수업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청강하고 막 해가지고 캘리그라피 서체 있죠, 서체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됐냐, 어떻게 커넥팅 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매킨토시라고 지금의 이제 애플 뭐 맥북처럼 초시잖아요, 초창기. 그것에 처음으로 PC에 글씨체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이거죠. 그 학교에서 자퇴하기 전에 캘리그라피 배운 거 덕분에. 결론은 자기가 그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었을 때 그게 이렇게 매킨토시를 만들 때 그런 아이디어가 될지는 몰랐으나 그때 배웠던 게 이렇게 연결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또 미래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결론은 지금 현재 충실하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 2, 3.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is love. Good job.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이렇게 읽어요. 저는 워낙 스티브 잡스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 컨텐츠를 진짜 좋아해서 진짜 한 100번 이상 당연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말투가 스티브 잡스가 쉬었을 때 쉬고 강조할 때 강조하고 이 말이 그냥 이런 영어를 읽을 때도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My 발음을 할 때는요. 손가락 3개를 붙여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일렬로 붙인 다음에 세로로 입을 넣어주세요. 입 안에. 그러면 턱이 엄청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입을 벌려서 발음을 연습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my. 좋아요. 그렇게 해요. my. 레몬님 어여오세요. My second. Second. 좋아요. My second. My
그 다음에 스토리 아니고요. ST 발음 같은 경우에는 된 소리로 바뀌어서 story. Story. 오, 좋아요. 그래서 반짝반짝 작은 별 하는 그 별도 star일까요? 스타일까요? Stars. 그쵸. 따로 바뀌어요. stars. 이렇게. 예를 들어 시작. 스타트 아니죠. 그럼 뭐예요? star, 그렇지. start. 따로 바뀐다는 포인트예요. ST는. 그래서 my second story. my second story. 참고로 S 발음은요. 이미 아신 분들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S 발음을 내죠? 그치. 잘하셨어요. 뱀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소리 들리시죠? 그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이 소리를 내려면 복식호흡이 필수랍니다. 그래서 숨 마시고 My second story 이 소리가 들리셨나요? My second story is about을 is about 우리나라 말로 잊어봐 까먹어버려 잊어버려 머리에서 까먹었어 이렇게 하는 그 발음이랑 조금 비슷하죠? is about is about 좋아요. love and loss love and love. 좋아요. 지금도 좋은데 하나만 더 팁을 드릴게요. 위에 있는 치아를 혀로 밀어주세요. love, loss. 우리나라 을처럼 들리는 게 포인트예요. love, loss. 오, 그죠? 그렇게 해요. 다시요. love, loss. Love. Love. 그렇죠? 그럼 한 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My My second second story story about love. 그쵸? 신경 쓸 게 겁나 많죠? my 하는 아 발음 내리고 s 신경 쓰고 또 story 하는 st 하고 is about 할 때 또 아 발음 턱 내리고 love 할 때 l 발음 신경 쓰고 또 loss 할 때 l 발음 신경 쓰고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고 여러분들은 평소에 연습하실 때요 그냥 내가 오늘은 단어 하나만 확실히 연습하겠다 해서 만약 오늘은 L만 내가 신경 쓰겠다라고 하시면 L만 위에 있는 치아를 미는 소리를 계속 내서 love and loss, love and loss. 만약에 서울에 사신다면 을지로가 보인다 해도 을지로 이렇게 읽어보고 을왕리 막 그전에 그 근처에 사시면 을왕리 이런 식으로 발음을 좀 일상에서 L 참고로 L 발음이 그러니까 스펠링의 L이 우리나라 을처럼 들리지 L처럼은 발음하지는 않아요.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해볼까요? My second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Loss. 두 번만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한번 큰 소리로. My second story is about story love. is about 오케이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까요? My second 좋아. story is about love and 좋아요. 그렇게요. 왜 계속 큰 소리로 연습하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혹시 그 다큐멘터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왜 영어를 못할까에 대한 주제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나온 그 다큐가 있었거든요. 그 다큐에도 미션이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완벽하지 않으니까 못해 안 해라고 하면 진짜 평생 못하지만 지금처럼 안전한 이렇게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거에 박수 쳐드리는 이런 공간에서 계속 큰 소리로 말해봐요. 그러면 기억이 더 잘 나고 여러분들의 실력은 더 쑥쑥 크겠죠? 너무 잘했어요. 자, 다음 이어서 가볼게요.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My second story 두 번째 이야기는 love and loss. 무슨 뜻이라고요? 사랑과 상실. 그렇지. 사랑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세 번째 주제는 death인데요. 이 death는 뭐예요? 죽음.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는데요. 그거는 다다음 모임에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스토리에서는 러브랑 러스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선은 전반적인 모든 컨텐츠를 다 다루진 못해요. 왜냐면 어쨌든 1시간이니까.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두 번째 스토리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인사이트 있는 문장을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Sometimes Sometimes life is going to life is going to hit you in the head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with a brick. 이거 해석 한번 해볼게요. 좀 더 다시 붙여서 그러니까 읽는 거 연습하고 다시 해석해 볼 테니까 지금 만약에 읽는 게 익숙하다 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 라는 느낌을 계속 신경 쓰면서 하시면 되고 아직 나는 말하는 것도 어색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듣고 따라 하시면 돼요. 이번엔 조금 더 붙여서 말해볼게요. Sometimes life is gonna hit you Sometimes life is going to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in the head with a brick. 오케이, 한 번만 쭉 합니다. Sometimes life is gonna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Sometimes life is going to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너무 좋아한다. 잘했어요. 자, 힌트 포커스. 이런 문장 긴 거 어떻게 했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영어처럼 들리는지를 보세요. 1번, Sometimes life is going to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2번, Sometimes life is gonna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두 번째. 이건 빼박 힌트죠? 이 두 번째죠. 그 차이점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모든 단어를 한 박 하지 않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길게 늘려서 말해주고 나머지는 빨리.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말해주시겠어요? Life. life. 그 다음에요? Hit. hit. 그 다음에요? head. 좋아요. 그 다음. 혹시 여기 brick이 뭐예요? brick. 맞아요. 벽돌이에요. 벽돌. 그래서 life is gonna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이렇게 읽은 거예요. 한번 이거 신경 써서 두 번만 읽어볼게요. Sometimes부터 시작. Sometimes 하고 쉬고 life is gonna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Life is going to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좋아요.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해석으로 갈게요. Sometimes life is gonna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Sometimes life is going to hit you with a brick. 그쵸? 해석해주세요. 혹시 하실 수 있는 분? 환영합니다. 인생에 오랜만에 뵙는 얼굴이 있네요. 얼굴 아무튼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네요. 해석해주세요. Sometimes life is gonna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머리를 꼭 때리는 뭔가를 맞을 때 맞는 것 같은 때도 있을 때도 있다. 잘했어요. 맞아요. 자, 이거는 비유한 건데요. Sometimes 때때로 life, 삶은 is gonna hit you, 너를 때릴 거래요. 어디를 때릴 거냐면 in the head, 머리를 때릴 거라는 거예요. 뭘로? With a brick. 진짜 벽돌로 사람 머리 치면 진짜 큰일 나죠? 아주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것처럼 비유한 거예요. 결론은 말도 안 되는 일처럼, 안 좋은 일처럼 삶이 그렇게 자기한테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딱 세 단어를 말해요. Don't lose faith. Don't Lose faith. faith가 뭐예요? faith. 믿음. 믿음, 신뢰.
lose가 뭐죠? 잃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don't를 하래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을, 신뢰를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결론은 정신 차려라. 포기하지 마라. 이 말 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문장에 아마 convinced를 조금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convinced 혹시 뜻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Convinced. convinced. 혹시 sure 이 단어 아세요? sure, I'm sure 하는 그 sure. 확신한 확신하다라는 또 다른 뜻이에요. I'm convinced. 나는 확신하는데요. 무엇을? That the only thing. 오직 한 가지를 믿는데요. 근데 이 오직 한 가지가 뭐냐면 that kept me going. 나를 뭐하게 계속 해줬대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쵸. keep 이거가 cap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과거형으로. 그래서 유지하게 했대요. 누구를? me, 나를 going, 가도록. 결론은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go인데요. 이 go를 가다라고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계속 내가 갈 수 있게. 물론 의역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바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본질 자체는 go에 대해서 본질은 지읒, 티읒. 혹시 저한테 배우신 분들 아시는 분 계시나요? 지읒, 티읒인데. 지읒, 티읒. 고의, 고, 아하! 정확해! 고의 본질은 진행을 말해요. 그래서 진행이다 보니까 당연히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돼? 너 잘 지내냐는 걸로 How is it going?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진짜 가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도 수많은 뜻 중에 하나라서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냐? 라고도 되는 겁니다. go에 대한 단어를 확장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the only thing 오로지 단 한 가지는 that kept me going 내가 계속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was 바로 뭐냐면 that I loved what I do 문장이 되게 길어서 어색하실 수 있어서 천천히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해 안 되면 바로 질문해 주시면 돼요. 여기 뒤에 있는 I loved what I did 이거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리아쌤 어여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I loved what I did 이거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 도전에 박수 쳐드릴게요. 내가 했었던 거를 나는 사랑. 정확해. 내가 했던 일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문장 이제 전체 해석이 되나요? convinced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확신한대요. 뭐를요? The only thing. 오직 한 가지가 뭐 어떤 한 가지였어요? That kept me going. 계속하게. 나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줬던 오직 한 가지는 was that I loved what I did. 내가 해왔던 걸 난 정말 사랑. 맞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삶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진짜로 머리에 벽돌을 맞은 것 마냥 말도 안 되는 일이 스티브 잡스에게 벌어졌죠. 혹시 그 사건 아시는 분 계세요? 스티브 잡스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옆에 야옹이가 있나 봐요. 아주 사랑스러워요. 뭐냐면 그 애플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세웠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친구 둘이 시작했던 회사였던 거 아세요 혹시? 스티브 잡스 영화나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 워즈라는
WOZ인가 하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랑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사업을.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승승장구하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회사에서 잘렸어요. 누구한테 잘렸냐면 이 사람 되게 유능할 것 같아. 우리 회사에게 잘 맞겠던데? 라고 한 사람이 1년 동안 겁나 열심히 일하다가 그쪽 인사팀하고 말을 쿵짝쿵짝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를 해고시켜요.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자기가 잘린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었어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Sometimes life's gonna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는 뭐 할 때요? Don't lose faith. 신념을 잃지 않았대요. 내가 왜 살았고 내가 왜 이 회사를 운영했고 내가 왜 이걸 해왔었는지. 되돌아보니까 내가 계속 할 수 있게 해줬던 유일한 이유는 자기가 정말 이 회사를 잘 키워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었다면 다른 일을 했겠지만 자기는 진짜 이렇게 PC를 만들고 이런 맥킨토시를 계속 개발하고 사람들이 PC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사명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딴 데 눈 안 돌리고 자기가 사업을 또 차려요. 그래서 아신 분 계세요? 혹시 어떤 회사를 차렸었는지? 스티브 잡스가 해고된 다음에 그 넥스트라는 회사랑 픽사, 우리 아시죠? 그 애니메이션 픽사. 그거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픽사에서 만들어서 대박난 게 토이스토리래요. 우리 다 아는 토이스토리. 그 스티브 잡스가 시작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토이스토리를 컴퓨터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자기가 세운 애플을 해고당해서 나와서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한 거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애플이 다시 스티브 잡스를 다시 고용해요. 되게 웃기죠. 유능해서 내쳤다, 그러니까 뭔가 쿵짝쿵짝해서 다시 해고당했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포인트는 스티브 잡스는 어떤 상황이었어도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마지막 문장 보이세요? 혹시 읽어주실 수 있는 분? 아직 어색하신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먼저 읽어보라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good job. 잘 읽었어요. You've got to 라고 읽어요.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읽어볼까요?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good job.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이렇게 해요. 현빈님 반가워요. You've got to find. 그 got to를 혹시 다르게도 읽을 수 있는 분 계세요? got to를? 오케이, 정답. 가라라고요, 가라. 너 gotta go. You gotta go. 발음이 비슷하죠? 가라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you've gotta find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답니다. 아무튼 포인트는 you've got to find. 이거 해석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You've got to find. 알아야 돼. 맞아요.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have to 잘 알고 계시죠? 그 have to를 외국인들은 have to도 쓰지만 이 have got to라고도 많이 써요. 이유는 have V 발음으로 끝나면 입이 막혀요. have 이렇게. 그래서 have to 이렇게 되는데 have got 하는 거는 have 하는 그 V를 살짝 하고 got 하느라 아 발음으로 발음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말을 할 때 입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you have to 이것보다 you've got to 이렇게. 그래서 발음 때문에도 you've got to를 많이 쓰고 더 줄여서 가라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포인트는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have to랑 똑같이 쓰이는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서 you've got to find. 너는 찾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뭐를? What you love. 네가 좋아하는 것을. 너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건 뭘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신념을 잃지 마라. 신념 잃지 마라. 근데 어떤 신념을 잃지 말라는 거죠? 네가 뭘 좋아하는 하라고 하죠, 일을 우리는? 그치? 시작했다면 그거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계속 해가라.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해라 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더 느꼈을 때 더 중요한 말은 뭘 꼭 우리한테 하라고 얘기하는지를 혹시 지금 찾아주실.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 오케이. You've got 여기서는 what you love 네가 하는 것을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너가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 좋아한다랑 사랑한다랑의 차이점이 뭐예요? What do you just say? 히히히히. I don't talk Finnish. 귀여워. 여러분 좋아하다와 사랑한다의 차이점이 뭘까요? 좋아하는 것은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음흠.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 그냥 오직 집중할 수 있는 것. 오, 좋아요, 좋아요. 이거 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좋아하다와 사랑하다의 또 차이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오, 어떤 깊이가요? love와 like는 그 뭐라 그러지? 좋아하는 쉽지 않은 거는 게 쉽지 않게 하는 게 love인 것 같아. 좋아요, 좋아요. 사랑할 때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지만 좋아하는 거 정도로는 자기를 희생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 멋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시적으로 멋있습니다. 자, 책 쓰세요. 그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누가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거는 반절짜리래요. 왜냐면 싫어하면 떠날 수도 있대요. 근데 사랑하면 좋아하는 것도 물론 그것 때문에도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것도 감수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사랑하라고 했던 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오늘 오신 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전 지금 영어를 가르친 지 10년 차 됐거든요. 근데 원래는 영어를 좋아하거나 잘한 사람이 아니었고 진짜로 걸어가다가 외국인 보면 도망갔던 영포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감사하게도 11년 전에 저를 영어를 재밌게 느끼게 해준 선생님을 만난 덕분에 영어에 빠졌어서 이렇게 삶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몰입이라고 하죠. 그립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침 눈 뜰 때부터 저녁까지 진짜 영어만 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게 좀 됐었어요. 그래서 아침 8시 수업 듣고 좀 잠깐 쉬었다가 10시 반 수업 듣고 점심 먹고 숙제하고 좀 쉬었다가 저녁 수업 듣고 숙제하고 집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영어만 했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었냐면 거기에서 같이 성장하고 공부했던 사람들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랑한 공간이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 선생님이 저한테 1년 반 뒤에 이제 영어야 너가 영어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거절했죠. 왜냐면 저는 대학원 가야 돼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고 뭔가 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이렇게 내가 이걸 선택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저는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상담학을 공부할 때 포커스가 남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상담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먼저 더 집중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때 되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었어요. 그러다가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호야, 난 너가 영어를 가르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유는 너가 얼마나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나로서 너가 성장했던 그 과정의 스토리와 삶이 예전에 너의 모습인 영포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한 게 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는 대학원 입학하려고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대학원 안 가고 이렇게 아예 방향을 틀어서 가르치게 됐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구구절절 하냐면 제가 너무 사랑한 일이었어요. 근데 3년 차가 되니까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이 일을 사랑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수업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 12시 전에 집에 우선 간 적은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맨날 밤새면서 수업 준비를 했었거든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 순간도. 그렇게 몰입하고 아무튼 그렇게 너무 좋아했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3년 차가 딱 되니까 그 공간에 있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수업할 때는 좋아. 근데 수업 시간 외에 그 공간에 있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지는 나를 보면서 너무 회의감이 드는 거죠. 난 분명히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에 딱 가가지고 수업 빡 해가지고 재밌게 딱 하고 바로 뛰쳐나왔던 기억이 나요.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나 싶었었어요. 근데 포기할까? 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그럼에도 내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좋아했고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너무 좋고 영어도 좋고 하니까 그냥 버텼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를. 근데 이제 버티고 나니까 조금 뭐가 달라졌냐면 세상에서 너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너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면 평생 행복할 거야. 꽃길이 펼쳐져.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너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봐 라고 이해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3년 차 때 빡 그렇게 슬럼프를 겪고 나서의 저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건 좋아하는 일을 하든 안 좋아하는 일을 하든 슬럼프는 온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슬럼프가 왔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제 이름 미미 그 이름처럼 의미도 없고 재미있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스스로를 견디기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3년 차에 그만둔 거랑 3년 차에 그런 느낌을 받았음에도 이제 내가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재미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찾아가면서 그 시기를 버티면 성장하는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달인이 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스티브 잡스가 우리한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어서 한번 가볼 건데요, 여러분. 이 말을 또 다르게 재밌게 표현하거든요.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주실 분 계신가요? 화이팅! 마이크 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llo. As true And that is true for work as it is true for your lovers. for your lover. 굿잡. 잘했어요. 그래서 and that is as true fo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이게 전 학생 때 해석이 안 됐어요. 제가 영어 원래 못했던 사람이랬죠? 진짜 이걸로 수업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었었는데 혹시 해석되시는 분 계세요? 환영합니다. 저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선은 영어에서요. 그 as의 쓰임을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as.
뭐뭐만큼. 우리 이미 다 외웠지만 사실 평소에 영어로 말할 땐 되게 어색해했던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영어에서 이 as가 있잖아요. 그 as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지금 두 손을 쓸 수 있으면 저울추처럼 두 손을 주먹을 쥔 거를 이렇게 비등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as라고 한번 말해볼래요? 그러면 기억이 더 잘 나요. 해볼까요? as. 에즈. 예를 들어 난 너만큼 키 커 한다는 건 대상이 너와 키 큰 거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 똑같아 라고 말할 때 영어로 나는 키 크다 하면 영어로 뭐예요? 키 크다 하면 I am tall 이거죠. 근데 난 너만큼 키 커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I am 여기에다가 쏙 as를 넣어줘요. 자, 써드릴게요. I'm as tall as you. 아이고, tall as, 이렇게 돼요. I'm as tall as you. 읽어볼까요?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이랑 뭘 비교하냐면 키 큰 거예요. I'm as tall as you. 난 너만큼 키 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문장이 확장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실인데 어떤 것처럼에 대한 사실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문장은 that is true 이거예요. 근데 이 as를 붙인 건데 이래서에 관련된 진실처럼 your lovers, 너의 연인, 너의 인연, 너의 배우자, 너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한 것처럼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직업을 찾을 때도 사람의 우리 배우자를 찾듯이 찾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연애 여러 번 많이 해보신 분? 손 드세요. 괜찮아요. 물론 다르죠.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리얼 첫사랑. 그래서 저희는 8년 만나가지고 첫사랑이라서 전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여러 명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막 저한테도 사실 그래요. 8년 만나면 안 지겹냐. 막 다른 사람 만날 때 됐다. 이러니 막말을 막 해주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막 꿋꿋하게 하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본질은 그들이 막 저한테 그런 연애를 많이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가 너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식점도 사실 맛집이라고 해도 내가 직접 가서 먹어야 진짜 맛집이다 하는 것처럼 아무리 괜찮아 보인 사람도 직접 가서 만나는지 아니면 이렇게 소개팅을 해서 얘기를 해본다건지 이러면서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듯이 말이죠. 그렇게 사람을 찾듯이 일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심 생기는데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나랑 안 맞아. 그럼 포기하면 되지. 운동도 사실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상상했을 때 이 운동은 아니면 이 음악은 이 악기는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막상 해봤을 때 완전 재밌고 나랑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있었어요? 저는 요가가 있었어요. 요가. 아까 있었어요 하신 분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 리아쌤인데요. 네, 저는 좋아요. 요가 같은 거를 저한테 맞는 거고 피트니스는 절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더라고요. 그래요? 맞아. 깜짝 그럴 수 있어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해봐야 안 될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MBTI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MBTI를 이렇게 간소하게 하지 않고 상담학과였기 때문에 OT 때부터 막 200문장 넘는 거 풀면서 MBTI 했었거든요. 10년 전부터. 근데 이제 나이가 나오나요? 근데 아무튼 당황스럽네. 아무튼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을 때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내향, 외향 이게 첫 번째잖아요. E냐, I냐. 그래서 E의 점수가 거의 49점 만점이었는데 저는 47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극외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가가 진짜 나랑 1도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요가 3년
4년 차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 캐나다 와가지고 플라잉 요가도 해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 정적인 운동이니까 나랑 안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랑 너무 잘 맞는 거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리아쌤 같은 경우에는 PT가 이렇게 됐잖아요. 전 PT가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찾든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처럼 일도 그렇게 이것저것 해보면서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관계자는 아니지만 이 프렌드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 꼭 7월에 모집하니까 도전해보세요. 알겠죠? 해봐야 돼요. 할 거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해봐요. 진짜로 해봐요. 왜냐면 해봤는데 나랑 안 맞아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이거 하시면 사실 왜 하라고 하냐면 3가지 이유가 있어요. 1번 온라인에서 이런 세상에서의 이런 경험을 직접 해보게 되니까 저는 웹 3.0 시대에 맞춰서 잘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2번째는 현실적으로 용돈이 생기잖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한 거에 있어서 이렇게 페이를 받는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1시간을 자기가 이끌어 가려면 생각을 정리하게 돼요. 그거가 진짜 좋아요. 그것 때문에 꼭 추천하고 싶어요. 1번, 2번은 있어도 좋고 안 줘도 뭐 물론 있으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제가 영어를 가르치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아서 하는 커뮤니티가 나나나 해서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신데 어제 나보다 나아지는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같이 재능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속에서도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에 대해서 잘 알수록 행복한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주변에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하고 인터뷰해보고 상담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분은 자기 바이오리듬까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2, 3시에는 찾아오지 말래요. 오후 2, 3시에. 난 그때는 너무 식곤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가 뭔 말하는지 진짜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진짜 식곤증 때문에 너의 말에 집중이 안 되니까 다음에 찾아올 때는 2, 3시 아닌 다른 시간에 찾아와라. 이런 피드백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자기와의 대화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상담 공부해서 그런지 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게 또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더 이렇게 탄탄하게 해주는 작업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밍 겸 이 프렌드 해보라고 추천해요. 그래서 나나나 하신 분들한테 다 추천하고 있고요. Anyway 참고로 이 프렌드 관계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제가 오기 때부터 해본 결과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됐어서 좋은 건 나누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드렸답니다. 그러면 이어서 2번째 문장 해볼까요? Your work. 혹시 같이 읽어주실래요?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까지만 해볼게요.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당신의 일은 당신의 인생의 큰 부분으로 차여 있습니다. 정확해요. 자, 너의 너의 직업은 going to fill, 가득 찰 거야. 어떻게요? A large part, 엄청 큰 부분으로요. 어떤 큰 부분? Of your life, 너의 삶에. 지금 여기서 디지털 노마드처럼 사시는 분들보다 9 to 6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러면 24시간 중에 9 to 6를 한다는 건 3분의 1 이상을 항상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에 따라서 야근도 있을 수 있고 아무리 퇴근은 했지만 집에 와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그래서 아무거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24시간 중에 너가 일로 쓰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조금 더 너에게 맞고 조금 더 너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뒷부분도 읽어볼게요.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혹시 satisfied가 무슨 뜻이죠? 만족. 만족. 이거 해석하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까지만요.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맞아요. 오직 단 하나 방법은 어떤 방법? 뭐뭐 하기 위한 방법이냐면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그게 뭐냐? It'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그것은 is to do 하는 건데요. What you believe. 해석해 주실 분? 당신이 믿는 것은 맞아요. 왓이 오늘 어색하신 분들한테 왓에 대해서 두 가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1번은 넌 이름이 뭐니? 라고 할 때 그 what's your name 하듯이 그 what도 되지만 것이란 것도 쓰일 수 있어요. 여기처럼 너가 믿는 것 아니면 what I like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처럼 그래서 what의 쓰임을 반절만 질문할 때만 알고 있었다면 것으로도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너가 믿는 것이 바로 great work.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great work. great 하면 좋고 멋진 이거죠. 결론은 위대한 일이라고 너가 믿는 걸 하는 게 진짜 만족스럽다는 거죠. 아까 이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해봤지만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 솔직히 누구나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해서 조금 수익화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은 우선 제가 알기로는 우선 이 브랜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진짜 내가 돈 버니까 라는 생각으로만 하면 진짜 그걸로 끝이겠죠. 근데 제가 아까 이걸 하면서 더 왜 여러분한테 추천하는지 얘기한 거는 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세팅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한테 추천하듯이 그런 마인드로 제가 이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아마 3기까지 도전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뭐 큰 돈이면 큰 돈이겠지만 아무튼 그 돈이 막 그 본업은 아니기 때문에 없으면 큰일 나 이런 느낌으로 이 브랜드를 하고 있진 않고요. 진짜로 뭔가 이런 가치를 나누고 가치 영어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전달하는 게 제 사명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10년 차가 되니까 대한민국 왕초보 돕는 그러니까 사명을 갖고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시작했던 이 브랜드라서도 더 계속 만족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저 스티브 잡스 이 컨텐츠 들으면서 알게 되고 나서 좀 더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되게 영향을 많이 준 컨텐츠라서도 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또 참여해 주신 덕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마지막 페이지 다음 읽어볼까요?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한번 읽어보실까요?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 아까랑 비슷해서 바로 물어볼게요. 오직 한 가지 길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시도하면 돼요. 시도한 사람은 더 기억이 잘 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먼저 해보라고 기회 드렸으니까 결론은 이 공간은 안전한 공간이라 틀려도 상관없어요. 도전에 계속 박수 쳐줄게요. 자, the only way, 오로지 한 방법인데요. 어떤 방법? to do great work. 위대한 일을 하는 방법. 아까 좀 전에 만족하는 일을 하는 방법은 위대한 일을 하는 건데 그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하냐면 이라고 하면서 더 말을 이어가는 거죠. 위대한 일을 하는 방법은 is to love what you do. 너가 하는 것을 뭘 하래요? 사랑하라고. 아까 좀 전에 해석을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나눴던 얘기 중에 아까 한 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라고 했던 말을 지금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건 내가 하는 것,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랑할 줄 아는 것도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의미가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멋지고 위대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If you haven't found it yet. 읽어볼까요? If you haven't found it yet. If you haven't found it yet. 무슨 뜻이에요? 찾았다면. 너가 found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어. 너가 아직까지 못 찾았다면 결론은 너가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았다면 keep looking. 계속 찾아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and don't settle. 혹시 settle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settle. settle 자체는 정착하다는 걸 말해요. 안주하고. 그래서 don't settle. 그러니까 결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So keep looking, don't settle. 그러니까 계속 찾아보고 안주하지 말고 계속 try something new. 새로운 걸 해봐라.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나눠줬답니다. 벌써 1시간이 후루룩룩룩 지나갔네요, 여러분. 우선은 오늘 처음 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천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 있는 거 사진 찰칵하면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한번 천수님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들려요 지금. 완전 좋다고요? 전 천수님이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어떤 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해석해보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시간.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진짜로요. 진짜 짱 추천해요. 너무 좋아요. 특히 솔직히 제가 이렇게 나나나 모임으로 하고 있는 분들의 이렇게 만난 그런 커뮤니티가 다 MKY에서 만난 분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특히나 이런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추천해요. 저한테도 너무 좋았고.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또 다른 분은 어떠셨을까요? 궁금해요. 이제 저는 영어로 인플루엔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는 막 재미있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재미있게 못해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얼음땡하고 있었는데 꼭 재미있게만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마워요. 제가 뭔가 희망이 되어드린 것 같아서 되게 기쁜데 맞아요. 조금 제가 저의 스타일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좀 더 좋아하다 보니까 막 웃기고 막 이런 걸 오히려 못해요. 그냥 저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뭐.
감사합니다. 아무튼 꼭 도전해보세요.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얘기 듣고 오늘은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영아야, 네, 누구예요? 언니. 아, 은미 안녕? 안녕. 제 친구예요, 여러분. 고딩 친구예요. 아니, 준비하면서 음. 샤워하느라고 음. 같이 내용만 들었었는데, 응. 일단 이런 연선문을 하면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응. 참, 이 문장들을 내 걸로 만들어서 미리 연습해두고 다니면 참 좋겠다. 그래, 이런 생각을 맞아. 음. 진짜로 추천해. 꼭 해봐요, 여러분. 특히 스티브 잡스 컨텐츠로도 제가 가르쳤었었는데 발음도 되게 클리어해요. 근데 궁금한 건 말해봐. 프렌드 그 다음 기술 언제 모집하는 거야? 아, 다음 기술 언제 모집하냐고?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 아하, 잠깐만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6기였었어가지고 이어서 신청할 사람 해가지고 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아마 그러니까 그 연장은 2월에 한다고 했었었는데 근데 그 새로운 모집 공고는 안 뜨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직 안 떴던 걸로 알고 있어. 왜냐면 그 6기 했던 사람 중에 7기를 이어서 뽑힌 사람이 그젠가 연락이 왔거든요. 얼마 안 됐구나. 그래서 아직 안 돼서 어차피 7월 달, 그러니까 7기 하는 그 모임을 2월 잠깐만요. 확실히 알려줄게요. 잠깐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위프렌드 이 지금 카페 보고 있는데 1차 활동 기간이 이번 달 20일부터거든요. 아마 곧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확실히 이거 알고 싶다 하시면 인스타 이프렌드 팔로우 하고 계시면 아마 알려줄 거예요. 신청하라고. 그리고 혹시 저도 그거 알게 되면 그 나나나 커뮤니티랑 올려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번 이프렌드에서 같이 만나요. 추천해요. 은미도 좋은 컨텐츠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다른 궁금한 거나 얘기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없다면 같이 사진을 찍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어요?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랑 한국은 아침이죠? 아침에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이에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자기 자신 사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할 때 의미를 찾게 되고 결론은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그 마음을 전해서 우리 하트를 한번 눌러볼까요? 하트? 하나 둘 셋 하면 하트를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셋 귀여워. 마지막 여러분들이 서로 응원하자라는 마음에 박수로 해볼까요? 박수. 보라색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고로 스티브 잡스 이 수업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21일 날이랑 28일 날 오전 7시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레몬님이 후원 얘기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1분만 있다가 뿅 할게요. 언제든 여러분도 이 얘기 듣고 싶어요.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저도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응원해요. 여러분들의 지지자니까요. 레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네. 야, 너무 웃긴다. 못 나가면
하고 있으면 못 나갑니까?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당황스럽네. 오른쪽 상단에 누르시면 나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귀여워. 못 나간대. 즐기러 도전을 한대. 나 진짜. 좋아요. 해봐요.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너무 좋아요. 이제 1분이 지났으니까 또 만날게요.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See you around.